늘 행복을 미루고 지금 이 순간은 뭔가 버티듯이 그냥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할 거야. 그 순간이 오면 행복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인데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주 맞이하고 훨씬 더 길게 맞이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훨씬 더 명료하고 풍요롭게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마음 챙김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마음과 접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음 챙김을 통해 배우신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공감하실 만한 음. 주제들 몇 개만 가져와 봤어요. 좋아요. 네. 네. 일단은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할 거야. 그 순간이 오면 행복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인데요. 이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뭔가 일하면서는 퇴근만 기다리고 주중에는 주말만 기다리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네. 뭐 그쵸. 학위만 따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은 빚을 다 갚고 나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맞아요. 늘 행복을 미루고 지금 이 순간은 뭔가 버티듯이 그냥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목표를 가지고 어떤 좋은 행동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나의 의식을 어떤 목표나 결과에 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두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네. 이 내용을 다룬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애니메이션 소울이에요. 소울이구나. 네. 네네. 조 가드너는 재즈를 연주하고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껴요. 재즈 얘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이면서 깨어있지만 그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일상의 순간들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만난 영혼 22는 지구에서의 삶을 미리 살아보면서 눈부신 하늘과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에도 삶의 의미를 두고 행복해요. 조는 그런 영혼 22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온 조가 집 앞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그때 진짜 여기서 봤는데 진짜 머리와 가슴이 다 꽝하고 울렸어요. 네. 그 조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게 갖춰진 순간은 자주 오지도 않고 사실 오더라도 아주 짧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주 맞이하고 훨씬 더 길게 맞이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훨씬 더 명료하고 풍요롭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마음 챙김에 있어요. 정말요? 네. 아니,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조 가드너에게는 완벽한 순간이 재즈를 연주하는 순간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조 가드너가 길을 가면서 보는 낙엽이라든지 맞게 되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온전히 느끼고 들여다보면서 자기 곁을 그냥 흘러가는 현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그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는 그 순간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한테도 저렇게 살아야 더 행복하구나. 진짜 저렇게 내가 현재를 계속 붙잡고 들여다보고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이제 살아야 하는 거구나.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내 모든 현재가 행복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얘기하고 싶으신 주제가 또 있으시다고요? 네. 이렇게 미래의 행복을 미루는 그 습관, 마음 습관 외에 또 현재를 덜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 습관이 있는데요. 이것만 바뀐다면 좋을 텐데. 날씨만 좋았으면. 뭐 이것만 딱 있었으면 딱인데. 뭐 이런 마음 습관들 있잖아요. 흔히 들어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 많이 하는데 이거 역시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덜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바꿀 수 없을 때는 온전히 수용하는 마음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한때는 그 수용하는 삶이라는 거를 굉장히 소극적인, 수동적인 삶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충분한 현재를 받아들이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마음 챙김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이 능동적인 삶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마음 챙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애초에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걸 바꾸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노력을 해서 바꾸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꿀 수 없을 때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과 나의 관계는 바뀌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신이시여,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네. 네, 진짜 너무 좋죠. 네. 진짜 이게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집착을 하면 그거에 있어서 결국 불행해지는 것도 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평안해지는 것 또한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어떤 따스함, 편안함부터 뭐 불편함, 통증, 뭐 실수, 실패,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상황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일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일 때도 있고 감정일 때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뭐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은 찾아오는 손님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들은 좋다고 즐기는데 안 좋은 것들이 오면 왜 찾아왔냐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원망한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괴로움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나의 손님들을 마음 챙김의 그 태도인 호의와 호기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의와 호기심이요? 네. 또 그리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드라마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요. 네네. 그 나의 해방일지에는 좋아하는 것도 행복한 일도 없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루하루 소몰이하듯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미정이라는 인물과 네네. 눈을 뜨자마자 술을 마시고 다시 일 끝난 후 잠들 때까지 술을 마시며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 구씨가 있어요. 네. 구씨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온갖 싫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쌍욕을 퍼붓다가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없애기 위해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요. 그런 구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추앙하라는 미정에게 점차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 회에서 미정이가 자신을 보면서 예쁘게 웃는 구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 쌍욕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웃으라고, 그렇게 환대하라고요. 그러자 구씨가 얼마 후에 전날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달아난 형에게 전화해서 음성 메시지에다 이런 말을 남겨요. 네네.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찾아오는 쌍욕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형도 있는데 환대할게 라고. 그리고는 습관처럼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데요. 네.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가 마시려고 산 술을 노숙자에게 주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씨는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이제 괴로워서 술을 마시다가 그들을 환대하게 되면서 괴로움이 줄어드니까 자신이 마시던 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바로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과 나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실제 그 사람을 억지로 좋아하고 억지로 웃어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을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또 따뜻하게 맞이해주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대상들에게요. 어떤 건지 뭔가 알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럼 또 미정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또 궁금해요. 네. 그건 또 뭔가요? 미정이는요. 네. 하루하루 소몰이 하듯이 억지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 미정이는 누군가에도 사랑으로 채워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 미정이가 매일 술만 마시는 구씨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추앙하라고 해요. 그러면 내년 봄엔 그들 둘 다 달라져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해방이 되고 싶다면서 해방클럽을 만들고 해방일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겨우겨우 살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정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라고요. 미정이는 자신의 삶을 챙기고 변화시켜 나가서 결국 원하던 해방을 하게 돼요.
이게 마음 챙김의 자세인 그 자기 돌봄과 자기 연민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이로운 행동들을 찾아 나가면서 해나가서 네. 결국 큰 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미정이처럼 사실 우리도 하루하루 힘겹거나 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자신을 제대로 들여보고 자기 자신과 온전하게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네. 그게 어떻게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또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드라마가 보고 싶어져요. 네.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맞아요. 이 드라마가 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저만 이렇게 마음 챙김과 억지로 엮어서 보는 건가 했어요. 네네. 보면서 계속 마음 챙김이 떠올라서. 네네.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이 드라마를 마음 챙김과 같이 보고 글을 써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또 마음 챙김을 알고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드라마 내용이. 맞아요. 네. 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마음과 접촉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마음과 접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과 온전히 접촉할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메타인지라는 능력이 있어요. 네. 나라는 행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는 관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하면서 내가 어떤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 처한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관찰자가 돼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는 명상을 통해서 잘 개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시간을 따로 꼭 가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상에서는 이제 뭐 해야 할 것도 많고 자극이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마음에만 온전히 주의를 주기가 어렵거든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하는 교육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마음 챙김이 또 연기와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마음 챙김이 좀 연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 챙김을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알게 된 자기 자신을 잘 활용해서 배역을 세세하게 표현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연기 훈련과 마음 챙김 훈련이 너무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연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마음 챙김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네.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